연일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선 온열 질환자 발생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은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과 용인, 화성, 성남시가 3호선을 화성시까지 연장하기 위한 공동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최종 노선을 마련해 2026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는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농작물 수확이 한창인 농촌으로 가보겠는데요. 살인적인 무더위에 농산물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일손마저 없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 박희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낮 폭염이 최고조에 이른 시각 비닐하우스 안입니다. 노부부가 구슬땀을 흘리며 상추를 수확합니다.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는 날씨에 병해충까지 늘어나 작업량은 배로 늘었지만 출하 시기를 맞추려면 작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병해충이 제일 많아져요. 따라서 날씨가 더워지니까 병충해가 더 많아지니까 더 힘들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람도 물론 힘들고. 그야말로 살인적인 무더위에 비닐하우스 안은 불가마처럼 펄펄 끓습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이 지역의 기온은 섭씨 35도씨,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지금 이 온도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온도계는 4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깥 기온과 무려 10도나 차이가 납니다.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농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턱없이 부족한 일손입니다. 비닐하우스 8개 동을 관리하는 김영학 씨. 함께 농사일을 꾸려오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난달 갑자기 일을 그만둔 뒤로 부인과 단 둘만 남았습니다. 안 하고 지금 때려치울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지금 사람 구하려고 여기저기 몇 군데 하고 해줄 걸로인가 그것도 지금 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빵꾸나가 들어오지도 않고 아주 미치고 돌아버리겠어요. 수확할 농산물이 산더미라 쉴 틈이 없습니다. 푹푹 찌는 하우스 속에서 하루에 12시간을 넘게 일해야 합니다. 5명 있어야 되는데 둘이 이러고 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5시에 노상 나오면 저녁 보통 8시까지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해가 지날수록 예측 불가한 날씨도 농민들의 걱정입니다. 장마철 비를 흠뻑 머금고 있다가 폭염에 노출된 팥밭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서 농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밭에다가 아래 내려가시면 썩은 데서 팍팍 나요 지금. 그 중에 또 골라서 또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장마가 끝나자마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 일손 부족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기후까지 현실이 되면서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축산농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민들은 집단 폐사가 발생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1시 온도는 벌써 34도를 가리킵니다. 병아리 생장의 적정 온도는 32도, 닭은 27도인데 이보다 2도에서 7도가 높은 겁니다.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닭은 입으로 호흡하며 체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온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불상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27도 맞췄는데 27도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보통 실내 온도가 35도, 6도인데 만약에 그런 적정한 그 관리를 못 해준다면 폐사까지 이룰 수 있는. 축산 농가들은 1도라도 더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축사 천정에는 물안개가 분사되고 대형 환풍기가 골고루 열을 식혀줍니다. 5만 7천 두를 사육하는 이 농가는 열을 흡수하는 환풍 기구까지 개발했습니다.
열기를 막는 최고의 무기는 쿨링패드. 실외 온도에 따라 쿨링패드가 5에서 6분 간격으로 축사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이것이 쿨링패드라고 합니다. 쿨링패드로 6에서 7도까지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하에서 퍼 올린 물로 안에 있는 열기를 그만큼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더울 땐 축산농가는 구름 한 점이 아쉽기만 하다고 토로합니다. 햇빛이 쨍한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 구름 한 점이 고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심정으로. 도내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는 지난 2018년 134만 2천 두, 지난해 10만 3천 두.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는 2,700여 두로 피해가 급격히 감소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할 경우 긴급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축사에는 폭염 대비 면역 증강제, 냉난방기, 환풍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가장 취약한 그 양계 농가의 경우에는 면역 증강제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구입을 해서 벌써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특히 양돈 산업 부문에는 그 환기 시설하고 사람도 동물도 생사를 넘나드는 유례없는 폭염. 축산농가는 가축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도심에선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에어컨 사용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실외기 점검 한 번쯤 해보셔야겠습니다.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지난 1일 밤 10시쯤 8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에어컨을 켠 지 3시간 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와 폭발음에 놀란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한밤중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매연이랑 소리 듣고 알았어요. 피신 나고 그래서 무서웠어요. 경기 지역 에어컨 화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어컨 사용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선 400건에 달하는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고 이는 5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에어컨 화재의 62%가 7월과 8월에 집중돼 있어 한여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름철에 화재 발생 빈도를 보면은 어떤 에어컨 실외기 난방기 등 정기적 요인에 의해서 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5명이 사망하셨고 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 전선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용한 지 오래된 경우 전문가에게 반드시 점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사용 전엔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실외기 주변엔 발화 위험 물질을 치워야 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시흥시가 더위에 취약한 노인과 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폭염 상황 관리 TF팀을 구성해 폭염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시 전역에 살수차 9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로당 등에 무더위 쉼터 350여 곳을 설치했고 현장 근로자와 농민들에겐 쿨매트 1,200개와 냉방용품 300개를 지급했습니다. 이달 들어 한낮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선 온열 질환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소방당국도 온열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이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백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소방대원이 온열 환자 발생을 대비해 장비를 챙깁니다. 온열 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얼음조끼와 전해질 음료를 구급차에 구비합니다. 이날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이 40도에 육박하면서 폭염특보가 내렸습니다. 일단 지령서상 온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아이스팩에 온열 질환자 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담아서 바로 출동하게 됩니다. 일단 장시간 열에 노출된 환자이기 때문에 서늘한 그늘로 이동 후 넥쿨러와 냉조끼를 입힌 다음에 의식 저하에 유의하며 이송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는 총 21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7월 한 달간 174명이 발생했으며 8월 들어서도 하루 30여 명의 온열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외부 활동을 줄이고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은 물론 너무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갓난아기라든지 또는 노인분이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적어도 야외에서는 에어컨을 찾는 것보다는 시원한 그늘을 먼저 찾으시고 바람을 충분히 쐬어주시고 안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한낮 30도가 넘는 더위는 6호 태풍 카눈이 정체하면서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열대야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약자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BTV 뉴스 백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35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요. 이현미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요. 네. 경기 지역에서만 130명이 넘는 그런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네. 했더라고요. 뭐 이제 제가 자세한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좀 심각한 수치가 아닌가 이제 좀 그렇게 좀 받아들여졌거든요. 맞습니다. 먼저 그 온열 질환의 정확한 정의와 그리고 증상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열 질환은 뜨거운 이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의 종류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으로는 이제 두통과 어지러움증, 그리고 구토, 근육 경련, 그래서 발열, 피로감, 그래서 의식 저하까지 등이 있으며 신속하게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명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내가 뜨거운 곳에 오래 있었는데 좀 어지러움증이나 약간의 뭐 열이 좀 난다거나 뭐 구토 증상이 있다거나 뭐 이럴 때는 좀 신속하게 좀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나를 좀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빠른 판단을 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워낙 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온열 질환에 걸리는 환자가 언제든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의식이 유무를 어쨌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리거나 옆구리를 꼬집어서라도 의식 유무를 좀 확인해서 의식이 있다 경우에는 이제 시원한 장소로 이제 이동해서 옷을 좀 헐렁하게 하고 수분 섭취 및 휴식을 이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데 다만 의식이 이제 저하됐을 경우에는 이제 흡인의 위험성이 있어서 물과 약을 어쨌든 먹여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거나 없거나 증상 개선이 없다고 한다면 빨리 119를 불러서 조치를 하셔서 병원으로 후송하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온열 질환에 이제 걸린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물을 먹여준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의식이 없는 분들한테는 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빨리 그냥 119에 신고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좀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제 누구나 지금은 이제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특히 더 좀 조심해야 될 분들이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온열 질환에 취약한 사람으로는 노인과 어린이, 만성 질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이 적어져가지고 체온 조절이 좀 약해져 있어서 일반인보다 좀 위험성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제 체온 지지 기능이 약해가지고 또 위험성이 더 높으며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심내혈관 질환자라든가 뭐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신장 질환자들이 이제 속하는데요. 이제 질환별 증상이나 이제 복용약품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온열 질환의 위험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의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좀 뭐 만성 질환이 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좀 더울 때는 좀 외출을 좀 자제하시는 게 제일 좀 좋겠네요. 네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뭐 이제 장마가 끝난 후에부터 네. 이제 그야말로 뭐 살인적인 지금 더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일기예보로 보니까 다음 주에도 역시 폭염이 계속된다라는 네네. 그런 그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우리 주민분들 좀 네. 한여름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이제 건강하게 여름 나기 위해서는 그 폭염 대비 건강 수칙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시원하게 지내기입니다. 그래서 샤워를 좀 자주 하고 헐렁하고 이제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고 이제 외출 시에는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책너블 모자라든가 뭐 이제 양산이라든가 쿨토시를 좀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을 자주 마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신장 질환자들인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해야 하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의사의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셔서 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더운 시간대에는 이제 활동을 자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더운 시간대라고 하면 이제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야외 작업이라든가 운동 등을 자제하셔서 시원한 곳에서 좀 머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기온이라든가 이제 폭염특보 기상 상황을 수시로 좀 체크하셔서 이제 폭염 시에는 야외 활동을 이제 자제하고 폭염 대비 건강 수칙을 잘 지키시면은 올 여름을 오른 질환 없이 예방할 수 있는 여름 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3가지 수칙 좀 꼭 지켜서 네네. 우리 이제 주민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네네. 올여름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폭염에 지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평택시엔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한 도서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에어컨 바람을 쐬며 책을 읽는 건 물론 실내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텐트와 작은 수영장이 마련된 실내. 아이는 그림 그리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아이를 지켜봅니다. 지정된 자리에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여기 좀 자유로운 공간에서 책도 읽고 제 마음대로 이 공간을 좀 시원한 데서 쓸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롭게 피서도 즐기고. 떼약볕이 내려쬐는 바깥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이곳은 평택시 배다리 도서관. 편하게 누워 책을 보는 사람부터 나 홀로 혹은 가족, 친구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와서 무엇이든 즐길 수 있는 매력에 사람들은 도서관으로 피서를 오곤 합니다. 오면 너무 시원하고 여기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좀 재밌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매력에 최근에는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보다 더 많은 발길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도서관도 이 같은 이용객들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도서관에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뮤지컬 배우가 되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뮤지컬 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다리 생태공원을 탐사해보는 야간 생태 탐사 프로그램. 도서관 주차장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월요일만 제외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은 물론 폭염도 피할 수 있는 도서관. 경제적 부담도 더는 피서지로 시민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더위를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물놀이겠죠. 유난히 더운 올여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발 신호에 튜브들이 줄지어 내달립니다. 속도와 함께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용인 청소년 수련원 물썰 매장입니다. 수영과 물썰매를 한다 해서 와봤는데 너무 좋아요. 스피드가 너무 좋아서 어른들도 신나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방학이라서 가족들이랑
놀러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수영을 한 뒤에는 만들기 체험도 하고 그늘에서 소풍을 즐기기도 하며 추억을 새깁니다. 딸아이랑 같이 와서 좋았고요. 썰매도 재밌고 물놀이 하는 것도 재밌고 라면 같이 먹은 것도 맛있고. 도심지 곳곳에 마련된 물놀이 시설도 인기입니다. 집 근처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어 더위를 피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까워가지고 애들이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가볍게 나올 수가 있어서 좋아요.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학교 대신 물놀이장에서 만나 함께 수영하고 물총놀이를 하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물놀이 하니까 너무 재밌고 시원해요. 잠수도 하고 총싸움도 하고 재밌게 놀 거예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돈에 가까운 곳에서 피서를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 안성시엔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얼음물을 나눠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화제입니다. 잠시나마 시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는 오후 1시.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려보지만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이럴 때 건네주는 얼음물 한 통. 주황색 조끼를 입은 봉사자들이 나눠주는 얼음물에 미소가 번집니다. 꽁꽁 얼음물을 손에 들고 한 모금 마시면 금세 온몸이 시원해집니다. 엄마가 주신 것보다 훨씬 맛있고 엄청 맛있어요. 달아요. 더운 날에 먹으니까. 네, 일단은 길 가다가 받았는데 정말로 맛있습니다. 얼음물을 받아든 시민들이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에 봉사자들도 더욱 힘을 내봅니다. 물 받으면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안성 지역의 여러 봉사단체가 함께 얼음물을 나누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입니다. 코로나19 속에 마음 나눌 일을 기획하다 금융기관 등의 지원으로 얼음물을 나누게 됐습니다. 마음이 아픈 건 저희 본가 동네 그 어르신이 사망을 하셨는데요. 작은 얼음물이지만 그 시민들이 얼음물 한 모금 마시고 조금 더 시원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음물 나눔 봉사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와 터미널 등 5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오후 1시부터 각 구간마다 200개씩 얼음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죠. 더운데 물 한 모금 좋아요. 폭염에도 일터를 비울 수 없는 사람들에겐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아주 기분이 좋고 날씨도 더워서 마침 필요했었는데 이렇게 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기록적인 무더위지만 그 속에 누군가는 이웃을 위해 시원한 여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다음은 심상치 않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가철을 맞은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서 30일 한 주 동안 발생한 도내 신규 확진자는 69,767명, 한 주 전에 비해 1,900명 증가한 겁니다. 5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3주 전과 비교해보면 2배 가까이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사망자도 11명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30일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892만 5,800여 명, 누적 사망자는 8,544명입니다. 도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는 지난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달에는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독감 수준인 4급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확진자의 한편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대면 접촉도 증가하여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 발생 시에는 진료를 받고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전파 위험이 높은 이른바 산밀 장소에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휴가철 이동이 많은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갑자기 아픈데 약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에 경기도엔 공공심야약국 49곳이 운영 중인데요.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약국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백창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안양의 한 심야 약국입니다. 약사 3명이 근무하면서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운영되는 심야 약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 내 공공심야 약국은 현재 49곳, 시군별로 보면 성남에 5곳, 평택에 3곳이 있는 반면 안성이나 군포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도내 심야 약국 중 34곳은 도의 지원금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심야약국 하나를 운영하는데 최소 2명의 약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낮에 약국을 하는 약사님은 이제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심야약국을 하려면 평일날 한 분하고 주말에 또 이렇게 커버해 주시는 약사님 이렇게 해서 최소 심야약국만을 위해서는 1명에서 2명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부족한 지원은 심야약국 운영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늦은 시간 운영을 위한 약사 2명의 인건비 등을 따져보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오산의 경우 심야약국 2곳이 운영됐지만 최근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혹시 심야약국은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심야약국 이제 안 해요. 예. 한밤에 갑자기 아플 때 꼭 필요한 심야약국을 늘리기 위해선 보다 더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군 좀 의료 취약제 지역 있잖아요. 그 약사분들이 또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그분이 새벽 1시까지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수원도 갑자기 제가 뭐 약국을 딱 들려면 지금 약국이 없잖아요. 그 인터넷 검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편 도의회는 최소 60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심야약국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차혜입니다. 수서가 종점인 지하철 3호선을 화성시까지 연장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노선 연장을 원하는 수원과 용인, 화성, 성남시는 공동으로 최적의 노선을 마련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수서역까지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화성시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전철이 통과하는 성남과 용인, 수원과 화성 4개시 시장이 사업 추진에 합의한 이후 5개월 만입니다. 통과 구간 도시의 요구를 바탕으로 추정되는 예상 노선은 이렇습니다. 수서에서 성남 금토와 대장지구를 지나 용인 신봉동, 수원 광교 신도시까지 연결하고 화성시 병점이나 봉담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성남시는 철도가 없는 개발 지역인 제3판교와 대장지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용인시는 용서고속도로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봉동이나 성복동을 지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원시는 광교 이외의 구간은 용역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고 화성시는 진안지구 개발을 위해 일단 병점역까지는 연결해야 하고 이후 봉담 연장까지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4개 시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선 용역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차량 기지 문제도 일정 부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차고지 문제나 넓은 땅을 가진 화성시에서 같이 이제 우리가 합류가 돼서 이제 뭐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수서역에 차량 기지 이전 없이 상부를 덮어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연말에 착공할 예정인 인덕원 동탄 노선과 겹치는 구간이 있어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까지 최적 노선을 마련해 2026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요즘 철근을 넣지 않은 이른바 순살 아파트 때문에 입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LH가 건설한 수원과 오산의 아파트도 순살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기도가 공공발주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말 입주 예정인 오산시의 LH 아파트입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통하는 연결로가 안전 그물망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단지의 지하 주차장 기둥 231개 가운데 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는 90개. 이 중 75개에서 철근이 빠졌습니다. LH는 기존 기둥에 철근을 추가로 덧붙이거나 철골 기둥을 아예 새로 설치하는 방식의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둥 그 주위에 철근을 덧대는 방식이 슬래브 보완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기둥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는 주변에 기둥을 더 신설하는 거죠. 철제 기둥을. LH는 입주 전까지 보강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예비 입주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전화 오면 입주민들 무슨 걱정들을 해요, 보통? 그때까지 입주 날짜는 뭐 변경이 있느냐 이거 질문하니까 뭐 안전한가 뭐 그런 걱정.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가운데 일부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수원 당수지구의 LH 아파트는 이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LH는 지난 5월 보강 공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지만 입주민들은 사전에 문제점과 공사에 대해 전해 들은 게 없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에 포함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온 이제 세입자로서는 솔직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마땅한 대책이 없으니까 일단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뭐 불안하지만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관리사무소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 발표 전까지 LH로부터 전혀 전달받은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저희가 아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공문 뭐 온 것도 없고 전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전달받은 사항이 전혀 없다 보니까 뭘 말씀드릴 게 없어요. 경기도는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에 대한 전수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아파트 7개 단지입니다. 도는 현재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등을 다음 달까지 확인하고 이미 준공된 66개 단지를 대상으로도 연말까지 전수 점검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결과 부실이 확인된 단지에 보강을 추진한다는 건데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택한 아파트도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교통수단이 부족한 골목 구석구석까지 운행해 서민의 발이라 불리는 마을버스. 최근 화성 동탄 신도시에선 운행 중인 5개 마을버스 노선이 폐지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주민들은 운행 중단을 막아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H16 마을버스입니다. 동탄 이동에서 능동을 거쳐 동탄 보건지소를 오고 가는데 버스 회사 측에선 노선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H16번 버스 자주 타는데요. 동네 돌아다닐 때 편해서 자주 탔었는데 이제 무슨 버스를 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없어지면 안 되죠. 화성시에서 이같이 노선 폐지가 검토 중인 마을버스 노선은 5개. 모두 동탄 신도시 곳곳을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폐지 검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운전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다른 물류 쪽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임금이 마을버스보다는 다른 데로 이제 가시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불편이 클 것이 당연하기에 화성시 게시판에는 노선 폐지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폐지되는 노선이 발생할 경우 다른 노선들을 일부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구멍을 메우겠다는 보관입니다.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선을 변경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요즘에 수요 응답형 똑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점차 늘려가는 쪽으로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해야겠죠. 날이 갈수록 인구가 증가하며 대중교통 수요 또한 그만큼 늘고 있는 동탄 신도시.
마을버스들의 노선 폐지 검토로 이용자들의 걱정이 큰 가운데 화성시의 해법에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검토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후 시 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과 많이 다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을 주도했다는 해명은 비상식적이라며 노선 변경 주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며 당시 하남시도 경기도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묵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가 9월 한 달간 안산 풍도와 육도 주민들에게 추석 택배 추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섬 주민들은 현재 택배를 이용할 때 육지의 소비자들과 달리 기본 요금 외에 6천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안산시와 협의해 한 건당 5천 원씩 1인당 최대 7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19세 이상 풍도와 육도 주민 약 150명입니다. 수원시엔 여러 차례 고비를 딛고 일어선 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지난 1980년에 문을 연 화서시장인데요. 대형마트의 등장과 코로나19 등으로 존폐 기로에 몰리기도 했지만 끊임없는 변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지금 수원 화서시장 내 배송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화서시장은 2년 전부터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한 상품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조용했던 배송센터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싣고 배송센터로 모이는 상인들. 선반에 놓인 장바구니가 채워지면 배달 준비가 끝이 납니다. 다 채워진 장바구니는 배달 기사를 통해 집 앞까지 전해집니다. 전통시장의 신선한 상품을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받아볼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아이 데리고 나오면 무척 힘든데 집 앞까지 배달이 되니까 많이 편하고 좋아요. 화서시장 온라인 배송은 수원시 전 지역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수시로 가격 할인 쿠폰도 제공돼 가까운 호매실부터 멀리 광교에서까지 이용할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상품 20% 할인권, 50% 할인권 해갖고 저희가 많이 고객분들이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먼 곳에는 광교, 망포동, 영통까지 지금 주문이 들어와서 배송하고 있습니다. 화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을 찾는 손님이 급감하자 대안으로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줄어든 매출은 온라인 판매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고 지금은 엔데믹 후 방문 손님까지 늘면서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바로 주문하시면은 집에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그것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요즘 고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매출이 늘어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화서시장은 환경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눈과 비를 막을 수 있는 아치형 지붕이 씌워졌고 더울 땐 물 한 개가 분사돼 쾌적한 쇼핑이 가능해졌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분위기도 쾌적하고 또 씌워져 있기 때문에 여름에 또 햇빛에도 막아주고 마트 가는 곳도 아무래도 시장은 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재정비된 다음엔 확실하게 또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달 중엔 화서시장의 수건 사업도 마무리됩니다. 160대 주차가 가능한 공영 주차장이 곧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객님들도 편해지고 우리 상인들도 또 주차장 없어서 막 딱지 끊어내 보였나 너무 미안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우리 매출에도 엄청난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화서시장이 변화할 수 있었던 건 상인들의 노력과 시의 지원이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지금 온라인 판매가 이제 현재로서는 네이버나 쿠팡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배송, 주문 받아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수수료나 이런 거 부분에서 고객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걸음 기반 사업이라든지 혁신 사업, 문화 관광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고 시설적인 면에서는 다른 시장들도 뭐 현대화를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마련되면 화서시장은 대형마트 못지않은 환경과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위기 때마다 포기 대신 도전을 선택한 상인들. 40년 넘게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이렇게 예쁜 조개랑 재미있는 바다 생물들이 많이 사는 갯벌. 안전하게 체험하기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은 하루에 밀물과 썰물이 2번 반복돼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물때를 확인해 주세요.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3배 이상 빠르다고 하니까 내가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갯벌 밖으로 나가면 고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물때를 확인하고 밀물이 시작되기 2시간 전에는 반드시 갯벌 밖으로 나가주셔야 안전합니다. 내가 고립될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구명조끼는 꼭 착용해 주시고 햇볕이 쨍쨍 밝게 비치는 날 갯벌 체험을 하게 된다면 열탈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챙이 있는 모자도 함께 써주세요. 부러진 조개 껍질이나 꽃게에 손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장갑도 착용해 주시고 갯벌에 발이 빠지는 걸 대비해서 장화도 꼭 이렇게 함께 착용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날씨가 비가 오거나 해무가 깊게 깔리는 날은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고 내 위치를 알지 못해서 고립될 수도 있어요. 고립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구명조끼에 보면 이렇게 호루라기가 달려 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어주면 주변 사람들이나 구조대에게 내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갯벌 체험을 하다 보면 앉아서 이렇게 막 조개를 캐고 생물들을 채취하다 보면 몸이 찌뿌둥하고 다리에 이렇게 경련이 날 수도 있어요. 틈틈이 스트레칭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가 갯벌에서 고립됐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되니까 스마트폰은 이렇게 방수팩에 넣어 가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갯벌 안전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혼자서 막 다니시면 안 되고 꼭 2명 이상, 3명 이상이면 더 좋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지지 마시고 안전하게 갯벌 체험하시길 바랄게요. 모두 안전하고 재밌는 여름 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지난달 갯벌에서는 2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밀물의 최대 속도는 시속 15km로 사람이 평지에서 걷는 속도인 시속 4km보다 무려 3배 이상 빠릅니다. 갯벌 속에서는 걷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에 밀물이 시작되기 최소 2시간 전에는 갯벌 밖으로 나와야 고립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바다타임과 해로드 이 2가지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정확하게 물때를 확인할 수 있고 밀물 시간에 맞추어 내가 출발해야 하는 시간을 알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 통제구역 진출입 시 위험 경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송출해 주어 위험한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도 있으니 갯벌 체험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갯벌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바로 갯골입니다. 갯골이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길게 물길이 나 있는 갯벌의 고랑을 말합니다. 갯골은 깊게는 성인의 키보다 훨씬 깊은 2m 이상의 깊이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갯골은 밖에서 보기에 깊이를 가늠할 수 없고 밀물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물이 빠르게 차기 때문에 갯벌에서는 이 갯골로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갯벌에서 걷던 중 발이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는 특별한 탈출법이 있습니다.
발에 힘을 주어 걸으면 갯벌 안으로 발이 밀려 들어가 오히려 더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발을 조금씩 천천히 굴러 뻘에서 다리가 빠질 수 있도록 하고 다리가 다 빠진 이후에는 갯벌에 등을 대고 누워 몸을 완전히 뻘 위로 나오도록 합니다. 몸이 뻘 밖으로 다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무릎 기기 자세로 탈출해야 다시 뻘 안으로 몸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갯벌에서 안전하게 체험 활동을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체험을 위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안전수칙 꼭 준수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